2026년 1월부터 노인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요즘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60대, 70대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확대된다고 해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도 궁금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는 안 된대 라고 합니다. 왜 안 될까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집이 있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을까요? 어떤 유형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합격할 수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같은 조건인데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말만 듣고 기대했다가 막상 신청하면 실망합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단 하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중간에 끊으면 결국 모릅니다. 모르면 1년을 기다리거나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2026년 1월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꼭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쉬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계는 명확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58.3%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10명 중 6명이 일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을 원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6만 원이고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원이라서 둘 다 받아도 월 100만 원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 약 125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서 결국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 때문인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약 37% 낮았고 치매 발생 위험도 약 28% 낮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일을 하면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아침에 일정 시간에 일어나고 씻고 나가는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움직이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반면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력이 떨어지면서 외로움도 커집니다. 그러면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일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감 때문인데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40년, 50년 일하다가 갑자기 퇴직하면 허전함이 밀려오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82.4%가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용률은 약 36.2%인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58.3%라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찾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관 기업에 이력서를 내면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고 죄송합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서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40년 경력이 아무 소용없이 그냥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고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를 100만 개로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는 130만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식 발표한 정책이고 예산도 이미 확정됐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약 1조 6,500억 원으로 이는 2025년보다 약 1,200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월 27만 원짜리도 있고 월 70만 원짜리도 있고 월 120만 원 이상도 있는데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와 민간기업 일자리로 구분되는데 먼저 정부 지원 일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각 유형마다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 근무 시간과 급여가 모두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하고 잘못 선택하면 신청에도 탈락하거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인 일자리인 공익활동형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이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다른 복잡한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되니까 주 5일이라면 하루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급여는 2026년 기준 월 29만 원이고 여기에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29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익활동료는 공공근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받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월 34만 원 받고 계시다면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월 29만 원 받아도 기초연금은 그대로 34만 원이라서 합치면 월 63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60만 원 받고 계시는 경우에도 공익활동형으로 월 29만 원 받으면 합쳐서 월 8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노노케어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방문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을 돕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 봉사로 도서관이나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환경정비나 안내를 하는 일이고, 네 번째는 경륜전수 활동으로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쿨존 교통지도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이 어렵지 않고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건강하고 성실하게 참여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지만 매년 갱신 가능하고 최대 제한은 없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전체 노인 일자리 115만 2천 개 중에서 공익활동형이 약 70만 9천 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공익활동형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일자리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일부 직종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하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보다 자격 기준이 넓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도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으로 월 60시간 정도 일하게 되는데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거나 하루 4시간씩 주 4일 일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는 2026년 기준 월 약 76만 원 정도이고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금액입니다. 공익활동형보다 근무 시간은 2배 정도 길지만 급여도 약 2.6배 높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사회서비스형은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동 돌봄 지원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 자녀를 돌봐주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숙제 봐주는 일입니다. 노인 안전지원도 있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 지원을 하는 일이고,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시설에서 학습 보조를 하거나 공공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쪽은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만큼 급여도 높고 보람도 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은 무료이며 보통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10개월 정도이고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약 19만 7천 개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인데 공익활동형보다 급여가 높아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시장형 사업단,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이건 수익을 내는 일자리로 카페를 운영하거나 세차장을 운영하거나 택배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전국에 약 1200개의 시장형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우선 선발됩니다. 근무 시간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이고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급여는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사업이 잘 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초기 투자비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사업이 안정되면 그 수익으로 계속 운영하는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방식입니다. 같은 또래 분들끼리 함께 일하니까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동료애도 생깁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보면 시니어 카페, 세차장, 택배 사업, 공산품 제작, 식품 제조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는 시니어 카페가 많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세차장이나 급식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장기간 일할 수 있는데 정확한 계약 기간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 취업 알선형입니다. 이건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알선해주고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소득 기준은 따로 없어서 연금을 받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무 시간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이고 파트타임도 가능하고 풀타임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니까 2026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풀타임이면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경비, 청소, 사무보조, 요양보조, 매장관리 같은 일들이 있고 일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로 근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3개월 인턴으로 일하고 잘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중 약 67%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전환율입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긴 시간 일하기 어렵다면 공익활동형이 좋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고 싶거나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사회 서비스형이 맞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시장형 사업단을 선택하시면 되고 안정적인 수입과 4대 보험이 필요하다면 취업 알선형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거지 급여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민간 기업들도 시니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회가 많습니다. 왜 민간 기업들이 시니어를 찾을까요? 간단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카페, 경비, 매장 관리 같은 일자리에 문의들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시니어를 찾는 건데 게다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금까지 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가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입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니까 총 1,080만 원을 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촉진 장려금인데 이건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험 많고 성실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5세 이상 고용률이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는데 이는 민간 기업의 시니어 채용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 마트 매장 관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계산하고 진열하는 일입니다. 급여는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면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월 120만 원 정도이고 풀타임으로 일하면 월 1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들이 요즘 시니어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만 시니어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편의점협회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20대 아르바이트생보다 약 2.3배 길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이고 주말 근무 여부는 매장마다 다르지만 협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카페 베이커리. 서빙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음료 만들고 서빙하는 일입니다. 급여는 월 10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가능한데 파트타임도 되고 풀타임도 됩니다. 파트타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같은 시간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카페 일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대부분의 카페에서 1에서 2주 교육을 제공하고 간단한 음료 제조는 매뉴얼이 있어서 따라하면 됩니다. 요즘 시니어 전용 카페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곳은 시니어끼리 함께 일하니까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시 내 시니어 카페가 약 120개 운영 중인데 이는 2023년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 번째, 경비나 주차 관리하는 일입니다. 급여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교대 근무가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보통 24시간 교대 근무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거나 12시간씩 주야 교대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숙소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아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주거 문제까지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파트 경비직 평균 연령이 약 64세인데
이는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번째, 택배 보조단지 내 배송. 택배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택배기사님의 배송 업무를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급여는 월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이고 체력적으로 아직 괜찮은 분들이 선택해보기 좋습니다. 시간 선택이 자유로운 편이라서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같은 시간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기사님이 직접 나르고 시니어는 가벼운 택배나 서류를 아파트 각 호수로 배달하는 역할입니다. 단지 내 배송은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길을 헤맬 일도 없고 이동거리도 짧습니다. 요즘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배송 보조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택배 보조 인력 중 60세 이상 비율이 약 23%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 배송.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근무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업무입니다. 급여는 월 6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 없어서 건강 지키기에도 좋습니다. 전철을 타거나 걸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서 따로 차량이 필요 없습니다. 배달할 우편물 목록을 받아서 해당 주소로 찾아가면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길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배달량은 보통 30에서 50건 정도이고 본인 속도에 맞춰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쉬고 평일만 일하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요양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수요가 정말 많아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부족 인원이 약 3만 명입니다. 급여는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고 경력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인데 교육기간은 보통 240시간이고 약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취득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국민내의 배움카드를 사용하면 무료이거나 일부만 부담하면 되고 만 6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누군가를 돌본다는 보람이 크고 일자리도 안정적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거나 개인 가정에 방문해서 일하는 방문 요양도 있는데 본인 선택에 따라 근무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정년 제한도 없어서 건강만 허락하면 70대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기업 일자리가 다양합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보다 급여가 높고 4대 보험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길고 체력적으로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원하는 근무 시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실까요? 다음 장에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와 급여,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기만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유형이 나한테 맞을지 더 명확해질 겁니다. 67세 김순희 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내려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 하셨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지 TV만 보다가 잠들고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했지만 그냥 신청해봤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노케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3번씩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안부 묻고 필요한 거 없으신지 여쭤보고 가끔은 집에 방문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에 29만 원 받는데 교통비도 따로 주신다고 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김순희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순희 씨 전화 언제 와? 하시면서 기다린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요즘은 우울하지 않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가야 하니까 생활이 규칙적이 됐고 손주 용돈도 챙기고 작은 돈이지만 본인 손으로 번 돈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부서관 사서 보조 64세 박철수 씨는 은행에서 30년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으니까 정제적으로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골프 치고 등산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 하니까 지루했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봤다고 합니다. 도서관 사서보조. 딱 본인 적성에 맞겠다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책 정리하고 분류하고 대출 도와드리고 도서관 안내하는 일인데 월급은 76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연금에 이거 더하니까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고 아내랑 가끔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시간이 금방 가요.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이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좋고 이용자들도 고맙다고 인사하시면서 본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그러셨대요. 일하고 나서 표정이 밝아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신나고요. 박철수 씨는 70대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70세 이순자 씨는 평생 가정주부였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했는데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 카페 사업단 모집한다는 걸 봤습니다. 카페 일은 처음이었고 커피 만드는 법도 몰랐는데 바리스타 교육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2주 동안 커피 만드는 법, 서빙하는 법, 계산하는 법 다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본인이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랑 언니들 5명이 교대로 일하고 급여는 일한 시간이랑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성과급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손님들 앞에서 떨렸어요.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손님들이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커피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이러시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진짜 친해졌고 일 끝나고 같이 수다 떠는 게 제일 즐겁다고 합니다. 생일이면 케이크도 해주고 건강검진도 챙겨주시고 명절 때 선물도 주시면서 회사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75세까지는 일할 수 있대요. 건강 허락하는 한 계속 하고 싶어요. 62세 최동수 씨는 자영업 하다가 망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고 60 넘어서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내면 나이 보고 다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는데 정부에서 기업한테 지원금을 주니까 시니어를 채용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편의점 파트타임 자리에 지원했고 3개월 인턴으로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본인이 일하는 게 마음에 드셨는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지금 일한 지 2년 됐고 하루 5시간, 주 5일 일하는데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계산하고 물품 진열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인데 처음엔 포스기계 다루는 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하다고 합니다. 월급은 140만 원 받고 국민연금이 월 110만 원 나오니까 합치면 250만 원입니다. 빚도 갚고 생활도 하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금방 관두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낫대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 말 듣고 울컥했다고 합니다.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하고 단골들은 아저씨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본인이 여기 있을 자리가 있구나, 그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67세 정미자 씨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7년에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간병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너무 텅 비더라고.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배운 걸 다른 분들 돌보는데 쓰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하는데 하루 8시간 주 5일 일이랍니다. 식사 도와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산책시켜드리고 말벗해드리는 일인데 힘들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보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본인을 보면 웃으시고 미자야 왔구나 하시면서 본인이 그분들한테 가족 같은 존재가 된 거라고 합니다. 급여는 월 190만 원 정도 받고 명절 보너스도 있다고 합니다. 요양 쪽은 일자리가 정말 많아요. 수요가 넘쳐나요. 70대까지도 일할 수 있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본인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일하는 게 건강에도 좋아서 매일 움직이니까 몸이 튼튼해진다고 하셨습니다. 65세 강민호 씨는 공장에서 30년 일하다가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60세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댔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고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알게 됐고 지금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로 일하고 계십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인데 숙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200만 원 받고 4대 보험도 적용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교대 근무가 힘들었어요. 밤새 깨어있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오히려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텃밭도 가꾸고 친구들도 만난다고 합니다. 입주민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면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가 안정적이에요. 정년도 없고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강민호 씨는 70세까지는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6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처음엔 망설였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존재감과 보람, 그리고 건강입니다. 일하는 노후가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지금부터는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 신청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접 가서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니까 잘못 작성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접수받습니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에서도 접수받습니다. 이쪽은 공익활동형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도 함께 접수받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떤 유형이 맞는지 상담도 해주십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다루실 줄 아시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두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www.senior5.or.kr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사업 참여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본인 정보 입력하고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www.bokjiro.go.kr입니다. 복지로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복지로는 정부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사이트라서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시면 나중에 한 번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나 최종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분들께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고 직접 방문하기도 힘드시다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본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77-1923 여기도 노인 일자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상담전화 129번 복지 관련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번호입니다. 전화로 상담받으신 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2026년 노인 일자리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 4가지 유형, 민간기업 일자리, 실제 사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하는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를 찾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